네, 반갑습니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극강 동성애 전쟁과 박원순에 관한 진실 제 6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또 중반에 접어들어 갑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6편도 수동연세병원장 염한섭 원장과의 대화로 가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에이즈 환자들의 천국,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에이즈 환자들의 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상을 역시 염한섭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염한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5편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에이즈 환자들, 성소수자들이 인구의 1%를 잡자면 한 60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서 똘똘하게 놀라게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11,000명 정도 되고 동성애 환자는 한 4배 정도인 4만 명으로 보는데 염 원장께서는 넓게 60만까지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대한민국이 에이즈 환자들의 낙원인가를 한번 구체적인 실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첫 녹화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에이즈 환자로 확진된 순간 월 600만 원의 약값을 정부에서 공짜로 국민 혈세로 지원해주고 간병인이 딸린 특시를 제공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1만 명 에이즈 환자에 들어가는 국민 혈세가 1년에 원 1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달렸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나냐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경험한 것도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네. 책을 보고 그런 게 네. 아니고 제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네, 경험했던 네, 네. 부분만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발표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의 통계는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제 주변에 에이즈 환자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이분이 워낙 사는 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비싼 병원에 가시면 안 되니까요. 정말 공공의료하는 좋은 병원, 노숙자 진료하는 그런 병원에 감염내과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는 과입니다. 감염내과? 네네. 잠깐만, 그러면 염 원장이 하는 수동연세병원은 감염내과입니까? 저는 이제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말기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다른 네. 진료 과목도 있다면서요? 네, 전 가정의학과 가정의학도 전문이고 하시고. 순천세브란스에서 호스피스 클리닉 진료했었습니다. 그러면 수동연세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이 또 제가 좀 인연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 네. 연락을 드려보니까 제가 그 문자는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음. 약값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되겠냐. 음. 내가 이분을 좀 보내고 싶다. 이분이 좀 어려운 분인데 좀 네, 네, 네.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 정도 되니까 오셔라 이렇게 됐는데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에이즈 약값이 600만 원이라는 건데 먼저 에이즈 약값이 어떤 것이냐면은 에이즈가 현재는 칵테일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항바이러스 제제 알약을 3알 정도 조합해서 먹으면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서 음흠.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평생 먹어야 됩니다. 평생 먹어야 되는데 요 알약값만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된다는 답변이 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60만 원이라면 전체는 정부에서 600입니다. 부담하는 네. 건 600인데 이거 정부가 다 대주는 거예요? 결국엔 다 대주는데 처음에 60만 원은 환자가 병원에 내고 540만 원은 건보공단에서 병원으로 주게 되는데 환자가 60만 원을 낸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로 가면 그 60만 원마저 주니까요. 전액. 네, 전액 다 주는데 이 알약 3알 먹는 게 600만 원이고 그 외에 매달 하게 되는 혈액 검사 그리고 MRI 검사, CT 검사, MRI도 한 번 찍으시면 100만 원씩 나오시잖아요. 그것까지 네네네.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간병비까지 지원하는 유일한 질병은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질병 중에 가장 에이즈에 특혜를 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희 친할아버지 조부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저 독립군 활동을 하시다가 부상당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제가
투사의 그 광복군의 손주로서 볼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보다 에이즈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독립운동 한 분보다 에이즈 환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네,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는 한 번도 아프다 돌아가셨지만 간병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 세계에서 이렇게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무한 지원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까? 저희 나라가 거의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거의 있습니다. 유일합니까? 네,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병에 대해서도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병비까지 에이즈가 지원하는 유일합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세금 한 명당 에이즈 환자 한 명당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건 1억이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네요. 그거를 건보공단은 정확히 통계를 내주셔야 되는데 아마 네. 그럴 여력이 없으실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 또 제공을 안 하실 수는 있는데 제 진료 현장에서 경험은 아까 말씀 올린 그거였고 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거해서 현재 에이즈 환자 수를 대비해 보면은 2003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10년 동안 물가가 엄청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2003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2,000명 조금 넘었을 때 당시에 2천억 정도, 2천 몇백억이 사회적 비용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예. 현재 10,000명이 넘기 때문에 4조. 아 그때 1조였습니다. 1조였으니까 네, 1조였으니까 지금은 4조가 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물가 10년 동안 오른 거 빼고도 사회적 비용이 현재 4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정 질병 에이즈에 대해서 무제한 복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나라가 서울시장 박원순이 그만큼 건보공단 포함해서 이런 정책에 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그게 참 한 명의 진료하는 의사로서 이해가 안 되는 면인데 네. 현재 지금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도 100% 성접촉으로 감염이 됐었고 다른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원인이 확인된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었는데 대부분이 성감기였고 성감기 이외의 원인은요 수직 감염으로 감염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직 감염. 수직 감염이 뭐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는데 작년에 여성 에이즈 신규 발생자 중에 2%가 수직 감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수직 감염. 엄마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아하. 딸을 낳는데 이 갓난아기가 에이즈 딸이 나온 거예요. 에이즈 갓난아기가 나왔는데 아하.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남성이 예를 들어서 양성애자면은 밖에서 동성애를 해가지고 에이즈가 걸렸는데 부인한테 자기 에이즈 환자란 말을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감염이 되고 태아가 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답답한 거는요. 이런 부분이 진짜 인권인데 그 갓난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 인권은 어떻고 부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저 경험했던 예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남성이 에이즈 환자였는데 그냥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이즈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본인도 모르는 거지 여자는 자기가 네. 에이즈 걸린 줄 모르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까 에이즈가 됐거든요. 네네. 이 여자는 남편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여보 나 에이즈 걸렸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그 전화 받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애하고 애는 뱃속에 있는데 마누라고 뱃속에 원장이 애를 직접 진료한 환자의 경우입니까? 제가 직접 아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마누라하고 갓난아기는 뱃속에 있는데 남자가 도망갔어요. 그 전화 받고 도망을 갔는데 이런 경우 수직 감염이 이제 될 수 있는 예가 되는 거죠. 수직 감염은 바로 이렇게 부모 관계로 해서 물려받는 거 그런 아프리카에 많은 거. 네네네. 이게. 자 문제는 왜 이런 얘기들이 잘 안 알려지는 겁니까? 구조는 왜 신문에 안 나는 겁니까? 저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를 제가 더 풀타임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염 원장이 보실 때 왜 이게 신문 방송에 알려지지 않는 겁니까? 저도 참 답답한 게 지금 저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사실. 그것조차 알려지지 않죠. 그것조차 지금 저 정보가 차단이 돼 있고요. 또 에이즈 환자 진료비와 간병비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또 안 알려지는 또 거예요? 이게 이것도? 정보가 국민들에게 막고 차단돼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정보가 차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차단하는 이유는 지네들이 건보 재정을 우려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성소수자 보호한다고 하는 그따위 명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 의학에 대해서 음, 어떤 정치적인 힘이 음.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힘이 보면서요. 작용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세요? 우리 글쎄, 정규제 네. TV에서 극강에서는 애매한 대목 없습니다. 그냥 털어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미국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는요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아예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에이즈 안 걸리도록 예방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채널이 아무데도 없어요. 정부 채널에서요. 정규제 TV 극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채널이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시구나. 그 정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굴 얘기? 지금 유도신문 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글쎄 제가 동성애 인권을 얘기하는 뭐 국가인권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친동성애 정책을 피는 서울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제가 뭐 일개 시민의 한 명으로서 뭔가 왜 이게 시민이에요? 네. 책임 있는 의료진이 한 명이죠. 네, 심증은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뭐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이제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현재 성소수자 단체의 대표인 분이 이분이 민주노동당 영등포지구 대의원장이면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대의원입니다. 그리고 전 대표는요 통합진보당의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까요. 뭔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어떤 저 정치인과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염 원장이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홍보의 문제, 에이즈 인권 보호가 아니고 에이즈 예방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자면 염 원장이 구상하시는 거 일선에서 피부로 체감하실 텐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올바른 에이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진실을 유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 경로는 남성 동성애자 환자들의 항문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거의 대부분이 이 얘기를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 주된 감염 얘기도 경로입니다. 쉬쉬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어떤 경로라 뭐 신문 방송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 준칙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하는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에이즈 예방은 콘돔만 끼면 괜찮다. 이게 상식으로 돼 있거든요. 성병 예방도 콘돔으로 예방할 수 있게 상식으로 돼 있는데 콘돔의 피임 실패율이 2%에서 15%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해도 에이즈나 각종 성병에 접촉될 확률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감염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인데 네, 딱 네. 2년 일했는데 자기 몸을 그 사람들은 자기 현실이기 때문에 네. 콘돔을 철저하게 사용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결국에 2년 있다가요. 2년 만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 해서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콘돔 끼면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위한다면은 정직한 의학적 사실이 유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극강을 통해서 뜬금없이 제가 동성애 문제를 들고 나온 거에 배경을 이제는 여러분이 실상을 리얼하게 대충은 가늠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남의 일이 아니고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깜짝 놀라지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미 동성애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도덕교과서에는 성소수자를 자세히 소개하고 동성애 퀴어 축제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이 허용한 엽기적인 가두 행렬을 커밍아웃 사례와 함께 포스터도 같이 소개를 했답니다.
동성애 옹호는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보건교과서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동성애 가족을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이 대한민국에 60만 명으로 추정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모태를 더럽히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요. 우리가 낸 혈세를 뜯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건전한 복지이고 건전한 의료 문제인지 한번 되짚어봐야 됩니다. 문제는 역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걸 해결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왜 친동성애 정책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되물어야 됩니다. 다음번 이 시간대는 왜 좌파가 더러운 좌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동성애자들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염한섭 원장 연 2차례에 걸쳐가지고 구체적인 실상을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